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방금 전에 어디에 안경을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마트에서 분명히 사려고 했던 물건이 있었는데 정작 가서는 뭘 사려고 했는지 까먹는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답답한 경험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또렷한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5번째 방법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도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진 기억력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잠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만난 78세 할머님은 작년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완전히 익히셔서 이제는 손자, 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도 찾아보신답니다. 처음에는 전화번호 하나 외우기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우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에서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뇌는 마치 거대한 도서관과 같아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적절한 자리에 분류해서 저장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도서관의 사서가 조금씩 게을러지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40대부터 뇌세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은 뇌세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뇌세포 간의 연결이라는 점입니다. 이 연결을 활성화시키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좋은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뇌는 근육과 달라서 사용하면 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뇌는 많이 쓸수록 더 건강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자, 그럼 왜 우리의 기억력이 예전만 못한지 구체적인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정보 과부하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에 엄청난 양의 정보에 노출됩니다. 텔레비전, 뉴스, 신문, 인터넷, 스마트폰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들어와요. 우리 뇌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들을 장기 저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에 해를 끼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해마를 위축시켜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상호작용은 뇌를 활발하게 자극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 활동이 줄어들어서 기억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들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기억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날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어제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뭘 먹었는지 차근차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새 쉬고 있던 뇌를 깨우는 워밍업 효과가 있어요. 또한 어제의 기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더 확실하게 저장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전날을 되돌아보세요. 처음에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씩 더 자세히 기억나게 될 테니까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시간 순서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점심 먹은 것, 오후에 한 일 저녁 시간까지 차례대로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악기, 새로운 취미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75세 할아버님은 작년부터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코드 하나 잡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는 간단한 동요는 연주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쿨렐레를 배운 이후로 다른 기억력도 확실히 좋아지셨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연결들이 많아질수록 기억력은 더 좋아집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앱 사용해보기, 요리 레시피 하나씩 도전해보기, 퍼즐이나 스토쿠 같은 두뇌 게임하기, 독서 모임 참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한 가지씩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뇌에도 엄청나게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걷기는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는 것을 돕고 기존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걷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발생 위험도 40%나 낮았어요. 운동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걷기, 동네 공원 산책하기 등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정리하고 회복시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고 중요한 기억은 더 오래 보존되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일어나요.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고 가능하면 조금 어둡게 만드세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사용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방법이 드디어 나왔네요. 바로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적어두세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메모를 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적는 행위 자체가 뇌를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손으로 글씨를 쓸 때는 시각, 촉각 운동 등 여러 감각이 동시에 활성화되어서 기억이 더 오래 남아요. 또한 메모장에 적어둔 것을 나중에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접하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메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중요한 일정이나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 앱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뭘 적어야 할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먹은 음식, 오늘의 날씨 같은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점점 적을 내용이 늘어날 거예요. 여섯 번째 방법은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상호작용은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고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 뇌운동이 되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실천 방법으로는 이웃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종교 활동 참여하기, 취미 모임 가입하기, 봉사활동하기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기억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악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깊게 숨쉬기, 명상하기, 산책하기, 음악 듣기 등의 방법이 도움됩니다. 특히 복식호흡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어서 추천해드려요. 복식호흡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것을 5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여덟 번째 방법은 올바른 영양 섭취입니다. 뇌도 우리 몸의 한 부분이니까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 비타민 등이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뇌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 등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되자 견과류인 호두, 아몬드 등도 좋은 지방산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요. 블루베리, 딸기 등의 베리류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다크 초콜릿도 뇌에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코코아에 들어있는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뇌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하루에 한 조각 정도만 드세요. 아홉 번째 방법은 독서하는 습관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뇌의 종합적인 운동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상상하고 기억하는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활동해요. 독서를 할 때는 내용을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글자만 읽지 마시고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 보세요.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책보다는 가벼운 소설이나 에세이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열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들면 뇌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요.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기상시간, 식사시간, 운동시간, 취침시간 등을 정해두고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가끔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날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이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전날 일을 회상하는 것과 메모하는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에 익숙해지면 다른 방법들도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천천히 하되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자신감까지 잃으실 필요는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고 충분히 회복 가능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이 기억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운동과 새로운 학습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욱 좋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81살 할머님도 처음에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우울해하셨는데 위의 방법들을 6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손자 이름은 물론이고 생일까지 다 기억하신다며 자랑스러워하세요. 기억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기억력 저하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받으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기억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